네, 오늘 프레스룸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요, 7명 사망 대전 아울렛 화재. 이 불을 키운 원인은입니다. 어제 대전 대형 아울렛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결국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재 중체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참사를 당한 이들은 택배, 청소, 방제 업무 등을 하는 직원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렛이 개장하기 전에 일어났던 화재라서 다행히 외부 손님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발화 지점은 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포항에서 지하주차장 참사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 같고요. 오늘 두 차례 현장 감식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차 감식에서는 이 지하주차장에서도 특히 지하 1층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때와 비슷한 시간에 지하 1층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인근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함께 튀어오르는 영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화 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차량 일각에서 알려지기로는 전기차다. 그래서 충전 중에 발화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내연 기관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대전의 한 대형 아울렛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그런데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난 화재가 왜 이렇게 큰 인명 피해를 냈는지 이 부분 혹시 규명된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제가 지금 들어오기까지 파악한 걸로는 2차 감식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목격자들 말로 추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셀파이프 소리가 빵빵빵빵 나갖고 바로 앞에서 훅 갈았는데 냄새가 그냥 캐캐 묵은 게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됐죠.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나가자 이러면서 했는데 걔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애가 야 하면서 나왔는데 보니까 안 나온 거야. 하역장이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게 여기가 지금 아울렛이다 보니까 의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름 성분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이게 유독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들 한 번쯤은 이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에 들어갈 때 이게 지하 주차장을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층은 무조건 물류 하역장으로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지하 1층에서 결국은 불이 난 거거든요. 여기 얼마나 많은 종이 상자 그리고 의류 등이 적재돼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결국 이런 물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환기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검은 연기가 빠르게 들이차면서 거의 30초 만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30초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피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하 주차장에 쌓아놓은 적재물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김효은 평론가님. 이 아울렛이요. 석 달 전에 소방 점검을 했더니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지하 주차장의 적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울렛이 지금 개점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2020년 6월에 개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아울렛이에요. 매장도 280개 되고요. 호텔이 100실이 있고 컨벤션 센터에 영화관까지 굉장히 큰 건물인데 3개월 전에 소방 점검에서 24건의 지적을 받았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작은 데도 아니고 현대백화점이라는 큰 기업에서 저런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면서 저렇게 소방관리 시설을 미흡했다는데 그 24건의 지적 내용을 보면 그 화재 경보기죠. 감지기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나 아주 기본적인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형 참사가 난 게 지하 주차장의 적재물인데요. 그렇죠. 지금 소방기본법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하 주차장의 적재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또 이번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주로 이제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는 주로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화재를 진압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구조 구급 활동 등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그 또 새로운 또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불법이 있을 때 이런 것까지 지금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형 화재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 창고에서도 뭐 수십 명이 죽어가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미비해서 그리고 시설물을 제대로 짓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그 당사자들이 저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그 허점들도 하면서 정말 국민 안전 인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심경 어떨까요? 네, 자식과 남편, 직장 동료를 잃은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 인근에 차려진 빈소에 유족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30대 한 남성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팔과 어깨가 웅크려 있었다.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아닌데 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2년 전 이 아울렛 개장 날부터 근무했던 50대 남편을 잃은 아내는 하필 일찍 출근한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황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하. 또 30초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구한 이 물류업체 직원은 뒤따라 나오던 후배가 빠져나오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모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이른 시간에 출근해 성실하게 근무를 준비하던 중에 이런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이 전해지고 또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물론 진상 규명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측도 이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그룹 회장인 정지선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과를 전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지하철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 올립니다. 저희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새벽밥을 먹고 일하러 간 삼촌. 그날따라 아침 일찍 출근했던 아버지. 물류업체에서 아끼던 후배. 다 모두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엇이 가족을 잃은 이 유족들의 비통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숙 기자. 조치를 해야 될 건 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대아울렛은 일단 규모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만약 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이 법이 올해 1월에 시작된 만큼 첫 유통업계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고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다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해당하는 사고가 됩니다. 네, 중대재해법은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목받았는데요. 이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화재가 이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이 법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이번 사건 조치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인 규명이 되겠죠. 불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초 발화 지점도 지금 현재 뭐 있는 건 증언밖에 없습니다. 뭐 차량 옆에서 이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좀 규명이 될 수 있을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기계실 같은 데서 발화가 처음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이 소방 측에서 비교적 잘 규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차량 옆에서 뭐 이렇게 차량의 이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차량 주변의 어떤 그 상황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불타버리고 나면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게다가 또 그 사실은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거의 지금 다 사망을 좀 해버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언도 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증언 확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조금 이 원인 규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 책임을 놓고도 상당하게 향후에 지금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매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부디 이번만큼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